안녕하세요. 이해광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간의 가상 대결과 관련한 지지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CNN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친민주당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죠. CNN에서 아주 최근에 아 가상 지지도를 한번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주를 대상으로 어 조지아주랑 미시간주를 대상으로 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바이든과 트럼프, 두 번째는 바이든과 헤일리, 세 번째는 바이든과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했는데, 이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의외의 결과가 조금씩 나와서 이것이 지금 시간이 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선이 어 지지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지지도를 통해서 이 대선 전국의 현재 풍향,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해석도 들어가고 저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은 조지아주에서 아 바이든이 이제 44% 인데 트럼프는 49% 입니다. 그 미시간주에서 바이든은 40% 인데 트럼프는 50% 입니다. 그래서 양주 똑같이 다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죠. 큰 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헤일리입니다. 헤일리가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헤일리가 조지아에서 바이든 43, 헤일리 49, 미시간에서 바이든 38, 헤일리 5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일리가 바이든을 앞서는 그 퍼센티지 그 정도가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는 걸 능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의 유권자들이 헤일리에 대해서 바이든보다 훨씬 더 어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트럼프에 비해서 말씀이죠. 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건 최근에 헤일리가 여성이지만 아주 똑부러지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어 아주 공격적인, 적극적인 유세를 펼침에 따라서 그 유권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드샌티스인데요.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48, 드샌티스 45로 바이든한테 집니다. 그런데 미시간주에서는 바이든 42, 드샌티스 49%입니다. 그래서 드샌티스는 조지아주에서는 지는데 미시간주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와서 1대1이고, 트럼프와 헤일리는 두 개 주에서 다 이제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그 정도는 헤일리가 더 높다. 물론 이거는 가상 대결이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추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 바이든과 관련해서 바이든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한 30% 되거든요. 상당히 지금 이 상태에서 재선을 바라는 현지 대통령으로서는 무지무지한 최하위권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40%대는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이든은 한테는 지금 현재 약점, 악재,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좀 쌓여 있는데요. 우선은 국내 정치적으로 남북 국경 개방 문제, 관리 소홀 문제, 거의 뭐 국경이 개방되다시피 했다는 비판이 점점 강해지고, 그
불법 이민자들, 그 남북 국경을 통해서 온 불법 이민자를 통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례가 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들이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치안, 안정, 여러 가지 면에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입증돼서 이게 우선 악재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의 아들 문제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지금 그게 연방 기소를 당했죠.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텍스 관련해서 탈세 같은 걸로 좀 기소를 당한 게 수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무기 관리, 무기 소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모든 게 다 유죄 판결 받으면 40년 이상을 복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특히 돈과 관련된, 텍스 관련된 문제는 정체불명의 돈이 중국 쪽에서 들어오고 해외에서 들어오고 뚜렷한 일도 하지 않고 수백만 불, 수천만 불씩 들어오는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이 없고, 이것이 또 일부는 바이든 구좌로 또 흘러 들어가는데, 바이든은 이것은 일종의 부정한의 돈거래다, 론이다, 부정한 그런 식으로 돼서 이게 지금 상당히 꼬리가 길으니까, 흔적이 길으니까 말이 많고 의혹이 많고 내부 고발자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탄핵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의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인지장애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하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제가 앞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 부분 일부에서는 빠졌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건데, 정권을 넘겨줄 것이냐, 넘겨주는데 바이든 쪽에서는 특히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넘겨줄 수 없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헤일리냐, 그런 내부적으로, 물론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권을 쟁취하는 게 목적인데 상대방 한테 정권을 넘겨주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 A 아니면 B한테 하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상당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타에 대한 물색, 누가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보이지 않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비록 한 11개월 정도 이제 앞으로는 남았습니다만은, 현재 추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추세라는 건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바이든이 지금 점차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연 민주당의 대응은 뭐냐.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민주당의 대응이 과연 공화당이 경선에서 헤일리가 트럼프를 꺾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게 유일한 최선의 방어책이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유력한 주자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바이든의 지지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